자, 298페이지 도로에 관한 사입니다. 1번 도로의 개념 해가지고 도로란 1번 통행도로죠. 통행도로. 시험에서도 통행도로 그럽니다. 막힘이 없는 도로, 통행도로. 보행과 줄거벌레, 보행, 자동차 통행 줄거,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넓이 4m 줄겁시다. 4m. 4m 이상의 도로. 가로를 건너뛰고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체크합시다.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는데 1번 국토개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법령 줄거예요. 법령.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되는 줄겁시다. 법령에서 신설한다, 변경한다, 고시가 된 것. 두 번째 또 체크합시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건축허가 신고할 때 줄거놓고 시도, 시군구청장이 체크합시다.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입니다.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 이제 그게 1번 통행도로고 그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2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넓이 3m 이상인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 이것은 경사지 생각이에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해야 돼요.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넓이 3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는 이거죠.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다 그러면 막힘이 없습니다. 이 도로 폭은 몇 m 나와야 됩니까? 아까처럼 4m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가닥이 막혔어요. 이게 막다른 도로입니다. 이 폭은 몇 m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길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박스 보면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 간단하게 2, 3은 6이에요. 2, 3은 6.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옆에 2번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1번 원칙 접도해 가지고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자동차만은 통행에 사용된 것을 제외해야 한다.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다 많은 필요가 없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 대지,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다 건축하려면 이 대지가 도로하고 얼마를 접해야 되냐. 이 접하는 게 2m 이상 접해야 이게 허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1번 이제 도로 개념을 다시 봤는데 1번은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1번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로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리고 대지가 있다. 이 땅이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 옆에 있는 땅은 맹지일까 아닐까요? 혹시 이번에 공부 처음 한 사람 있습니까? 나 태어나서 처음 한다. 태어나서 처음? 뭘 보고 맹지라고 그래? 예. 연결되지 않아. 뭐하고 연결되지 않나? 길이 없는 뭐라고 생각해 맹지란? 접근할 수 없는 맹지란? 도로에 접하지 않는. 한 7년 정도 공부하면 이런 말 전문 용어 나와요. 이분 한 7년 했다는 얘기고. 길 그렇죠, 길. 길이 없는 그 도로는 뭘 보고 우리가 길 그럽니다. 길.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길이라는 말을 써요. 길이 없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전문 용어 도로라는 말을 씁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길이 없는 이 땅이 맹지인데 그러면 이 토지가 맹지가 될까요? 안 될까? 이런 얘기예요. 맹지가 되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하려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럼 여기서 말 도로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갖췄을 때 우리나라는 도로라고 볼 거냐는 얘기요. 이 도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저게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면 맹지가 안 돼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냐면 맹지가 돼요. 건축법은 어떤 도로를 어떤 구조를 갖췄을 때 도로라고 합니까? 원칙, 예외.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제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원칙. 자, 첫 번째. 뭐가 다녀야 돼요?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된다. 두 번째. 덩달아서 뭐도 같이 다닌다? 차도 같이 다닌다. 세 번째. 덩달아서 몇 m 이상이다? 4m 이상이다.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이든지 관계없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한다고 변경한다고 고시가 되면,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면 도로예요. 네 가지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삶의 대상한다고 법에 고시되든가,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삶의 대상되고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그것 또한 도로입니다. 이때 도로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예정도로가 포함이 되는데, 시험 보는 측면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고, 예정도로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니까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개설이 안 돼 있는 게 예정도로 포함이 돼요. 예정도로가 뭔가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자, 그럼 원칙 다시 도로가 되려면 사람이 다녀야 된다, 차가 다녀야 된다, 3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가, 아니면 위치 지정 공고가 고시가 됐든가 아니면 지정 공고가 됐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얘 왜 그러면 이 원칙적인 조건을 못 갖춰도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외 첫 번째, 지형적 조건은 나왔죠. 차량 통행에 관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어디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폭 몇 미터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도로라고 한다. 두 번째, 가다 막힌 무슨 도로요? 막다른 도로는 2, 3, 6 아닙니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실무 합격하고 난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그 폭은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35 이상이면 6m.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자, 건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가 다녀야 됩니까? 반드시 아니요. 못 다녀도 괜찮아요. 못 다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4m 이상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3m 돼 있고 2m, 3m, 6m 되지.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고시돼야 됩니까? 아니요. 건축허가 신고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고 위치 지정 공고마다 이것도 도로다.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중개사 7회 시험 문제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예외가 없는 것은 1번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 다녀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드시 사람만큼 다녀야 돼.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도 있답니까? 그런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죠. 자동차만 다니는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이 아니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돼요. 자동차 전용도로 쉽게 말해서 무슨 도로? 고속도로. 그러니까 위에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고속도로 이러고서는 있다고 뭐다고? 맹지라고. 맹지. 건축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데서 지금 자 봐봐요. 예정도로는 무슨 예정도로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실무 나가게 되면 땅이 나오면 땅도 해야 되니까 땅 해야 수수료가 큽니다. 땅이 나오게 되면 이 땅이 땅 나오면 항상 땅은 뭘 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사 딱 돼야 돼요. 땅이 매물로 나오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사를 딱 대놓고 딱 대놓으면 여기에 이러고 들어오고 도로가 있고 도로 그러면서 도로 있고 이쯤 해가지고 이 땅이 나왔어. 이 땅이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맹지 아니요? 뭘 고민해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맹지지 맹지. 근데 딱 보면 옆에 딱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시작되니까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도로는 빨간색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거 빨간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소로 이류 나온다고. 소로 이류에 이렇게 접함 나오면 이 도로는 소로 이류고, 소로 이류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다 나옵니다. 8에서 10m다. 소로 36 8m 미만 이런 숫자는 다 나오니까 암기할 거예요. 작은 도로 소로, 중로, 대로, 광로 뒤에 몇 메타 숫자 다 써있으니까 암기 없지. 접함 그러면 소로 이류라는 8에서 10m라는 이 도로 이 땅은 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개설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뭐다? 예정도로다. 예정도로. 그럼 이거는 맹지 아니요? 맹지는 아니요.
맹지는 아닙니다. 이 땅 가가지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가서 허가 신청하면 공무원한테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허가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왜 허가 안 해줘요? 그럼 공무원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 무슨 놈이 허가입니까? 한마디 해야죠. 뭐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정도로도 도로지 라고 딱 얘기하면 공무원이 이분 뭔가 좀 안 해? 허가 해줍니다. 네, 허가 해줘요. 해주면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해주면서 이 길이가 몇 미터냐? 길이가 이 길이가 우리가 100m죠. 100m. 이 길이가 100m다. 허가해주면서 좋아요. 우리 선생님은 이 도를 예정도를 도로라고 하니까 건축법상으로 예정도로 도로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다고 헬기 띄울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조건을 딱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허가할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라고 뭐를 딱 그래요? 조건을 그래요. 조건.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조건부 허가다. 기반이 설치할 조건을 딱 걸어놔요. 그럼 어쩌면 돼요? 그래. 내가 도로 놓고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 놓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었다? 100원. 건축해가지고 평생 쓰면 얼마 번다? 20원. 그래도 도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니까 공사비용 100원인데 평생 20원 왜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해요. 이런 내용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관보 공보를 보면은요. 자, 제가 이번에 이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땅이 매물로 나왔어요. 보니까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정도로도 없어요. 예정도로 없는데 이 관보 공보를 갖다가 대부분 공보인데 계속 보면은 정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폭 몇 메타, 길이 몇 메타 해가지고 도로 지정 공고 딱 돼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갑인데 여기 있는 애가 내가 뭐 있다 건축하겠다 도로가 없다 갑이 씩씩하게 시장한테 시장님 내가 이만큼 땅 사서 도로 낼 테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가 도로 낸다니까 땅 사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자 도로를 하겠다 도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한테 허가를 해주면서 시장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폭 몇 메타 이 길이가 만약에 이게 35m 넘어가면 폭 6m 돼 6m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다라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딱 하게 되면 이거는 건축부는 도로가 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맹지에서 탈출한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게 있대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이거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순간 맹지에서 탈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위치 지정 공고한 도로 그래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도로입니다. 도로란 원칙 4가지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법에 의해서 고식 그게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위치 지정 공고 4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도로인데 예외적으로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하고 3m 이상 된다. 가다 막힌 도로 생각하고 10m 미만이면 2m 10에서 35면 3m 30 이상 6m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알아야 돼. 이러고 설명을 딱 했더니 하동에서요. 하동 제가 요즘 하동에 있는 분들 만나는데 하동에 있는 분이 쌤 그럼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시골에 가게 되면 농로 있잖아요. 농로 이렇게 사람도 다니고 그분 얘기가 사람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니아크도 다니는데 경운기는 못 가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끝에 이러고 땅이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시골에 가서 시골 가면 농길죠. 농길. 사람도 다녀 소도 다녀 소도 니아크도 다니는데요. 거기에 접한 이 땅에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지금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너무 좀 깊은 내용 질문을 했다는 얘기요. 6월 달쯤에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맹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6월 달쯤에 설명할 거예요. 국토계획법이 머리에다 통째로 꿰내야 돼. 국계법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국계법을 이해를 하고
그 상태에서 설명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대지와 도로 관계는 원칙 얼마 접하라? 2m 접해라. 왜 2m인가? 나중에 설명할 때니까 지금은 몰라 괜찮으니까 나중에 이해해야 돼. 근데 가로 안에 자동차만은 통행에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만의 통행이 그게 자동차 전용 도로죠. 이거 뭐가 아니에요? 건축부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 그러고. 2번 강화 6월달합니다. 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것은 6월달에 설명합니다. 넘어갔습니다. 2번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 관계입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보세요.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는데 자 이쯤에서 갑이 땅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도로. 이건 뭐라고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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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갑이 이 대지에다 건축할 때 이 도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얘는 최대한 졌을 때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선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을 보고 우리가 건축선, 건축 행위 제한선, 건축 한계선. 어디까지 건축하냐? 상식적으로 도로 밖에 나와서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이런 선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눈치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없네. 넘어갔잖아요. 이미 이렇게. 이런 선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옆에 대지 소유자하고 합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가 아니라고? 건축선이 아니라고. 인접 대지 경계선. 건축선이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요? 도로에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건축선은 도로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그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선, 건축 행위 제한선, 건축 한계선,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선이라 하는데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근데 예외 보게 되면 예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자, 이 도로 막힘이 없죠? 아까 막힘이 없으면 무슨 도로요? 통행도로 그런 말 했죠. 막힘이 없으니까 통행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폭은 자 통행도로고 통과도로 통행도로 폭은 몇 미터 이상 나와야 돼요? 4m 이상 나와야 돼요. 자, 양측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 10m다. 여기도 10m다. 이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가로세로 얼마입니까? 100. 자, 여기도 이러고 대지가 있다. 이렇게. 근데 도로폭이 몇 m 나와야 되는데? 4m 나와야 되는데 3m밖에 안 됐다. 이랬을 때는 몇 m를 만들어야 돼요? 4m. 이쪽으로 1m 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공평하게 중심에서 똑같이 2분의 1씩 물러나자. 후퇴시키자. 중심에서 똑같이 양쪽으로 4m에 대한 2분의 1. 얘도 똑같이 4m에 대한 2분의 1 해가지고 이 선을 끊고 이 선이 뭐가 돼요? 건축선이 돼요. 그럼 얼마가 밀려 들어온 거예요? 양쪽으로 똑같이 0.5씩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 이 땅 면적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대지 면적은 이 부분의 면적은 나중에 이 부분의 면적은 이만큼 뭐가 된다. 여기서까지 나중에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이 부분 나중에 도로가 돼요. 도로가 되면 당연히 말 하나마나 이 부분 나중에 수용해 가는 게 보상 주고 이 부분은 어쩐답니까? 나중에 수용하고 소유권에 들면 어차피 빠질 땅이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처음부터 9.5 곱하기 10 한 9.5 곱하기 10. 대지 면적 얼마 돼요? 95. 자, 우리가 이 토지를 갖다 가볍게 우리가 중개를 한다. 중개할 때 뭐라 설명해야 돼요? 자, 사장님은 땅을 얼마를 산다? 100을 산다. 100. 그 대신 건축할 때 대지는 얼마다? 95다. 그럼 이 사람이 내가 100 산다는 얘기냐 95 산다는 얘기냐 물어보면 너는 땅을 100을 사긴 사는데 건축할 때는 얼마만 쓴다? 95만 쓴다는 얘기야. 나중에 건축할 때는 95 곱하기 어쩐다고요? 건폐율 이러고 간다. 그러면 나머지 이 5제곱미터는 5는 어쩐다는 얘기냐?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된다. 네 땅은 맞지만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하고 땅 면적은 들어가요.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거는 수용당한다 이런 얘기요. 그만큼 보상금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소요너비에 아까 건축선이 어디라고요? 도로와 대지 경계선인데 이렇게 소요너비에 못 미치면 4m에 못 미치면 건축선이 경계선이 아니고 이렇게 대지 안쪽으로 물러나서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이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힘이 없습니다. 무슨 도로요? 통과도로 몇 미터 나와야 돼요? 4m 나와야 돼요. 이러고 대지가 있네. 자, 반대편에 하천이 있습니다. 경사지, 낭떠러지, 선로부지, 철길이 있어요. 근데 해봤더니 이 폭은 몇 미터밖에 안 돼요? 3m밖에 안 돼요. 4m를 만들어야 안 돼. 공평이고 뭐고 떠나서 이쪽이 후퇴가 안 된다니까.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몇 미터 남큼 소요 너비 몇 미터요? 4m만큼 물러나는 선, 이게 건축선이 되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게 건축선이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좀 중요해집니다. 그게 지금 2번 예외의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기억,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 한다. 니은 도로 반대쪽에 경사의 등이 존재한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으로 한다. 방금 설명했던 건 그대로입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다.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2분의 상당한 수평거리 선 물러난 거.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가 있으면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 선, 이게 건축선이 됩니다. 밑에 동글뱅이 2번은 4월달쯤에 설명해 줄 겁니다. 출제가 별로 안 됩니다. 3번 이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에 제한해가지고 첫 번째 건폐율인데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가로 안에 잘 봐요. 가로 안에 대지에 건축물이 둘이 이상 있으면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 비율이다. 건폐율이란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자, 이 대지 면적이 몇이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러고 갑시다. 이 안에 건폐율을 갖다 40%를 준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예, 최대 얼마까지 있다고는 40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지금 대지 면적 이러고 대지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러고 30이 있다. 건축 면적이. 그럼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30%. 근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또 있더라. 20이 있더라. 그러면 건폐율은 자 이게 A동 건물이고 B동 건물이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지에 건물이 아니고 대지의 건폐율이 몇 프로냐 물어보니까 이랬을 때는 두 개 더해가지고 건폐율이 몇 프로다? 50%다. 50%.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그 건축 면적의 합계입니다. 합계. 그래서 건폐율이란 앞전에 뭐라 배웠어요? 건폐율은 뭐라고요? 건대 그랬죠.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뭐라 했어요? 네. 용적률은 그때 뭐라 했어요? 연대 안 했나?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국토개법 시간에 건대가 뭐고 건폐율이고 연대가 뭐라고? 용적률이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 건축 면적이 두 동 있으면 뭘 한다? 합계. 건물이 두 동 있으면 뭘 한다? 합계를 한다. 합계. 지금은 그 개념만 잡아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연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의 비율입니다. 그런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기준은 나중에 이제 국토개법 시간에 컴퓨터 해봤죠. 5, 6, 6, 5, 7, 9, 8, 8, 7, 7, 7, 2, 2, 4, 2, 2, 2, 5초만 암기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진화를 갔어요. 방금 21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를 암기하는 거 주거적 해봤잖아요. 5, 5, 6, 6, 5, 7 상업적 9, 8, 8, 7 공업적 7, 7, 7 녹지 2, 2, 2 관리 4, 2, 2 농림자연경 2, 2 빨리 하게 되면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2, 2 5점 암기한다고. 그런 암기는 3월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3번 대지 분할자입니다. 대지 분할자. 대지 분할자는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 분할자란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 여기도 땅, 여기도 땅. 이 땅에는 건물이 없고 이 땅에는 건축물이 있네요. 건물이 없네. 그러면 이 땅 우리가 토지. 건축물이 있네. 이러면 대지. 분할자는 자 나누는 게 분할이면 나누는 게 나누지 마라가 분할자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간에. 국토계획법 시간에 개발? 네, 지구단위.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요. 개발 행위? 건물 터터터. 거기서 배워요. 건물 터터터. 토지 분할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이것은 알아서 규제를 할 것이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이것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그럼 건축법에서 뭐라고 규제하냐 그러면 자 면적을 따집니다. 면적을.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다섯 번째 기타지역입니다. 주거 기타지역은 분할 제한 면적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제곱미터. 여기보다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마디로 이것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 즉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되는 분할은 어쩐다? 금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숫자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 숫자가 기준을 많이 잡아요. 도시개발법 시간에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그런 말 나중에 해요.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얼마나 작은 게 과소토지냐. 이것보다 작으면 과소토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기준이 되는데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시험 보기 위해서 이 숫자가 필요해요. 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따져야 되는 이 숫자가 해야 되는 거고 건축조례 봐야 되는 거. 주거기타 60인데 이 기타가 지금 뭡니까? 지금 질문하면 안 돼요. 기타는 6월 달쯤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기타 알고 중개사 공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기타 지역 알고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6월 달에 설명해 볼 테니까 아까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 저 넘길죠. 넘길. 저 넘길에 붙어있는 땅이 맹지냐 아니냐 그거 이해하고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밖에 나가게 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이하게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6월 달쯤에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좀 참아놨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급한 주거 기타가 뭐냐면 주거 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렇게 암기하고 자 주거지역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면은 몇 평 돼요? 네, 대충 1000제곱미터면 대충 몇 평이요?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고 대충 몇 평이요? 300평 정확히 하면 302점 몇 평 이거 하지 말고 대충 300평 500제곱미터면 몇 평이요? 150평 100제곱미터면 몇 평이요? 30평 85제곱미터 몇 평이요? 25.7평 60제곱미터 몇 평이요? 18평 이게 주로 나오니까 주로 나온 숫자들이니까 우리는 몇 평 그래야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60제곱미터 몇 평 그러면 18평 생각합시다. 자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무슨 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 건물 짓는 땅 주로 뭐 지어요? 주택이지 주택. 그러면 주거지역에 대지 면적이 60이다 그러면 몇 평에 이제 평을 합시다. 18평. 여기에다 건축을 하면 건폐율이 주거지역 건폐율이 최대 했을 때 0.7이요. 준축 0.7. 그러면 뭐가 나오냐?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건축 면적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12.6평입니다. 건축 면적이 12.6평인데 이 12.6평이라는 게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 12.6평을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면 이러고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이러고 있다면 건축 면적의 12.6이란 벽의 중심으로 중심 이렇게 벽의 중심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얼마요? 12.6평이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벽 두께가 일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6평이 된다 이런 얘기. 대지 면적이 18평이면 가장 크게 지어서 몇 평까지 졌다? 12.6평. 이게 현재 뭐라고요? 주택이에요, 주택, 집입니다, 집. 집에 가면 침대 있어요, 없어요? 오, 침대도 있어요, 침대. 냉장고 있습니까? 오, 냉장고도 있네. 싱크대도 있나요? 있네. 화장실도 있나요? 있네. 이제 몇 평 남았겠어요? 이게 지금 주택인데. 그러면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되면 6평이나 7평 실내가 6평, 7평 될 거예요. 6평, 7평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못 살아요? 요즘 뭐가 나온 게 원룸인데, 원룸. 원룸은 룸 하나, 그럼 원룸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주택이라는 게 뭔데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건데, 원룸, 6평에서 4명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겠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지가 이것보다 더 작아버리면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땅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행위를 막아라 이런 얘기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 근데 왜 하필이면 60이래요? 61도 아니고 이러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60, 150, 200 이런 숫자는 좀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요. 저것보다 더 작아지면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숫자는 암기해야 되고 간단해요. 주거기타 60, 상업공원 150, 녹지 2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4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게 되면 박스 밑에 1번 일반적인 높이 제한 있죠? 일반적인 높이 제한 해가지고 가로격에 의한 높이 제한 있고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인데 전면도로 너비 설명은 이건 좀 기다립시다. 이거 없애기로 했거든요. 이 제도 1.5배 제도 없애기로 했는데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1월달에 없어져. 그 제도는 그 제도 삭제가 됐으니까 그 뭐만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물 높이는 봐요. 이게 지금 이게 도로예요. 여기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이 선도 도로, 이 선도 도로. 이런 걸 보고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무슨 구역이요? 예, 가로 구역입니다. 가로 구역을 따는 이쪽 블록은 50m, 여기는 60m, 여기는 안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했냐 안 했냐? 했다. 어떻게 누가 어떻게 지정 공고했냐? 그럼 여기는 몇 메타까지 갈 거냐 이러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 먼저 하고 이쪽 먼저. 그게 1번 가로격 단위의 높이자입니다. 기억 허가권자의 지정 공고 뭐 끝났네. 끝. 읽을 때니까 잘 봐요. 기억 읽을 때니까 잘 봐요. 허가권자는 가로격을 단위로 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 지문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허가권자는 가로격을 단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런 거 나올 때는 OX가 아니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돼.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블럭은 몇 메타인데 50m인데 자 여기에 업무용은 40m까지야. 판매용은 30m고 주거용은 50m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용은 몇? 40, 판매 30, 주거용 50. 자 설명했으니까 문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안에서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옴니가 X입니까? X 그래야지.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두 개만 잡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가로격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들어본 격이 있다.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용도 형태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니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제한인데 그 내용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봐요.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이쪽이 있죠. 최고 높이 얼마 안 정해졌어요. 도로폭을 봤더니 도로폭이 몇 메타냐? 도로폭이 10m다. 그러면 이 선이 건축선이 이 선이 건축선. 그럼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이 선 도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에 붙여가지고 여기까지는 건축이 돼요. 이랬을 때 여기도 여기까지 되는데 이랬을 때 이 높이가 최대 몇 메타까지 갈 수 있냐? 무한정은 못 갈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여기는 얼마라고도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이랬을 때 건축하는 이 지점에서 반대쪽 경계선 이 경계선에 1.5배까지 합니다. 1.5배. 10m에 대한 1.5니까 높이가 몇 메타까지요? 15m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여기서 건축 않고 내 맘이니까 나 이렇게 10m 호텔에서 여기서 할 건데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한 1.5를 재라 그러면 20에 대한 1.5 몇 미터요? 30m 이러고 쭉 올라가네 이렇게 30m까지 가겠네. 그럼 나는 간 김에 여기다 10m를 더 호텔에서 여기서 하겠다. 그럼 이 길이에 대한 1.5 30에 대한 1.5 얼마라고요? 쭉 가서 높이가 45겠네요. 선이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이런 식으로 빗금이죠 빗금. 그래서 뭐 받는다? 사선 제한 받는다. 이 제도인데 이게 1.5배인데 삼성동 가게 되면 이 건물 있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사선 제한을 받는 건데 이 사선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건축을 이루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1.5배다 그러면 이게 도로니까 자 자를 수 있게 쭉 하다 보면 1.5니까 이런 식으로 잘리다 보니까는 건축물 모양새가 이게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굳이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요즘은 옛날에는 없었지만 요즘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지구 단위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이 제도는 없애가지고 이 부분은 최대한 다 짓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가 없애기로 했는데 없어졌어야 되는데 안 없애고 마지막 얘기한 게 하여튼 1월달 안으로는 당청에서 없애기로 합의 봐서 이것은 그러니까 얘는 기다리면 책에는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1월달 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1조 등 확보 높이자입니다. 1조 등 확보 높이자인데 1조 등 확보 높이자인 이 부분은 내용보다도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부분만 좀 아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내용보다도 일단은 1조, 햇빛 본다 이런 개념인데 전국을 갖다가 표현할 땐 첫 번째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업입니다. 상업적은 다시 중심, 일반, 유통, 그리고 근린, 그리고 상업적이 있고 공업적이 있고 녹지지 있고 공업적 3개, 전용국, 일반국, 중국, 녹지, 보생자. 자, 1번이 도시지역이면 자, 2번이 무슨 지역이요? 관리지역, 개생보. 3번이 농림, 4번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이게 지금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건축물 몇 가지요? 28가지. 28가지 건축물 건축할 때 지금부터는 1조 햇빛 보기 위한 높이자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28가지 건축물 중에서 모든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따라 무슨 건축물을 건축하든 간에 1조 확보 높이자를 적용한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나머지 준주거부터 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는 28가지 중에서 뭐만 쓴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1조 확보 높이자를 적용한다. 공동주택만. 근데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은 그 공동주택도 1조 확보 높이자를 적용 안 한다. 이틀을 빨리 써야 돼. 이틀을 갖다가.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1조 확보 높이자를 적용한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무슨 건물이 되든 간에 1조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을 뺀 나머지 지역은 뭐만? 공동주택만
공동주택만 일조합본 높이를 적용하는데 이걸 알아야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줘야 돼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자 원칙 예외해가지고 잘 보세요. 원칙 정, 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예외 이런 지역은 정북이니까 정남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특자시 특자조 시군구청 인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할 수 있다 그래요. 원칙 읽어봐요. 정북한다. 예외. 있다. 이분 지금 잘 읽어요? 못 읽어요? 아니 이것 좀 읽어버렸더니 세상 읽고 있네. 원칙 정북한다. 예외 정남 있다. 이분 잘 읽었어? 못 읽었어요? 저게 포인트입니다. 저게. 정북은 띄워서 하여야 한다. 정남은 띄워 할 수 있다. 중간만 안 써주니 그런 포인트가 북 그러면 끝말이 하이한다가 나와야 되고 남 그러면 끝말이 할 수 있다. 이 말이 따라야 돼.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말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 틀을 갖다가 전국에 21 용도 지역이 있는데 21 용도 지역 중에서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건물을 건축하네 모든 건축물이 일조합본 높이 이자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뭐만 받는데 공동주택만 적용하려고 하는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모든 건축물이 다 안 받고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합본 다 받고 그러면 나머지는 공동주택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옵니까? 자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틀 세워야 돼. 틀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위반 건물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거 진도 이제 끝까지 다 나가야죠. 근데 내용 또 많이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진도 말이 다음 주 끝까지 다 나가는데 금방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진도 맞추는 걸 하는데 시간이 6시까지는 그래도 안 됩니다. 6시까지 안 되니까 저도 지금 그 다음 주 약속이 지금 다 돼 있는데 지금 저는 지금 끝나고 저는 지금 포항 가야 돼. 포항 지금. 그래서 지금 끝나고 지금 7시에 서울역 가서 KTX 타고 경주 가가지고 경주에서 지금 10시 반에 포항에서 지금 미팅이 있는데 오늘 멍뚱하게 지금 4호선 그 기차 늦어가지고 지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근데 무슨 일이 있고 하여튼 무슨 일이 뭐 자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사사고 난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 못하니까 다음 주 보충해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